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폭락 징조, 이것 모르면 계속 손해봅니다. 최근에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어떤 징조에 의해서 빠질지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체크된 리스트를 보고 절대 이번 하락만큼은 피하시고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건 사도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빠지는지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댓글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주는데 그 중에서도 응원 댓글이 제 눈에 많이 띕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랑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025년 제가 증시 눌림목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시기를 언제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시면 여기 이 6월 초중순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중순쯤에 아마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건 2주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돌아가자면 이 징조가 있어야겠죠.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징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6월에서 7월쯤 증시가 좀 폭락한다면 왜 폭락을 할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첫 번째, 6월 3일 국내 이슈가 일단 끝나야 됩니다. 왜? 이거는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대감, 뭐 코스피 5천까지 간다, 뭐 한다, 이런 이 지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6월 3일이 제가 봤을 때 일단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2분기 물류 물동량이 대규모로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1분기가 증시가 한번 크게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뜬 이유가 수입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2분기에 이 메인을 위해서 제가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5월부터 이미 늘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적어도 7월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류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내 수출이 조금 긍정적으로 갑자기 올라오거나 이런 걸 확인해야겠죠. 그건 제가 5월 21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딥시크 R2랑 화웨이 샤오미 칩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화웨이 샤오미 칩이 5월 그리고 뭐 6월 초쯤에 공개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딥시크 R2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발표가 돼야 되냐? 이게 나오면 미국이 사실 이거 보고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대체를 하면은 사실 미국이 반도체 규제하니 뭐하니 뭐 엔비디아 규제하니 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게 나오면은 사실 좀 짜증나겠죠? 그럼 이거를 또 규제하는 뭔가 기준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대로 잘 공개가 돼야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무디스 발표로 인해 부채한도 협상이 예상보다 빨라져야 됩니다. 무디스가 최근에 이 신용 강등을 얘기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대단히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용 강등했다고 해도 여전히 뭐 부채에 대한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리플 A나 더블 A1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무디스가 얘기한 게 너네는 너무 이 부채한도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빨리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 증시에 있는 유동성이 급하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 이들은 절대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안 되냐면, 사실 최근에 무디스 발표에서도 그래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만도 한데 뭐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뭐든 인정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걸 부정해야 돼요. 나쁜 거, 실제 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와줘야 아마 증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6월, 7월에 눌림목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천천히 한번 열어보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2025년 증시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1분기 사재기로 2분기 4월, 5월까지는 물가가 크게 안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PI, PPI 안 올라가죠. 최근에 물가가. 그 이유가 사재기 때문이고요. 관세 유예가 됐고 2분기에 4분기를 위한 사재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분명 물가가 오를 걸로 전망을 해요. 바로 오르다기보다는 5월, 6월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한 이유는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이잖아요. 수입이 많이 되면은 1분기처럼 GDP 성장률이 낮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럼 1분기도 안 좋고 2분기도 GDP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이슈라면 국내는 5월 15일 이후 1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끝나고요. 6월 국내 핵심 이슈까지 끝나면 이슈가 그냥 아예 사라져요. 그러니까 호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상승에 대한 힘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네, 5월 16일에서 6월 초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먼저 지지부진하고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7월쯤 미국 증시까지 GDP 성장률 공개되고 그 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 발표되고 하면서 분명히 7월쯤부터 미국 증시가 밀릴 확률이 높으면 국내 증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증시가 좀 우하향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시나리오예요.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 A 3개에서 더블 A 1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지금 한 단계 내려갔지만 이걸 정말 그냥 숫자로 보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했으나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더라도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이유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로 그냥 민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뭐 그 이유는 이미 2011년도에 이 강등을 한번 시켰죠. S&P에서. 그다음에 2023년도에 피치에서 이미 한번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물론 충격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엄청 충격적이진 않다. 근데 이 행동으로 인해 나올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무디스로 인해서 부채한도 협상이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디스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부채한도가 꽉 차면 이걸 인상시키거나 협상을 해서, 실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협상을 해서 인상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채 발행이 더 되겠죠. 근데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발행이 안 돼. 그럼 한도가 꽉 찼어. 그럼 일단 있는 돈 가지고 쓰다가 협상이 되면은 그때 채권 발행해서 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협상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무디스가, 야 너네 너무 그거 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협상하고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 협상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번에 강등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협상을 하면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쯤 진행할 걸로 전망이 돼요. 왜 그러냐면 TJ 잔고를 채워야 되거든요. TJ 잔고가 이제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채워야 될 수준이 있어요. 이 정도 채우겠다라고 한 게. 근데 6월 말까지, 그러니까 2분기에 채워야 될 물량은 6월 말까지 채워야 되고요. 3분기 채워야 될 물량은 9월 말까지 채워야 돼요. 근데 6월 말까지 채우려면 못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협상을 해야 시간을 두고 채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6월 말 돼가지고 며칠 안 남았는데 협상을 하면은 채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협상을 한다면 저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2분기 TJ 잔고 목표치가 얼마냐면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 8,500억 달러까지 단숨에 시장 유동성이 다 재무부 통장으로 모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수급이 다 빠지고 TJ 잔고가 채울 때까지 여기로만 수급이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채우는 동안, 그러니까 협상이 딱 끝난 순간부터 채울 때까지는 시장이 눌리거나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 부재인 국내 증시에 미국 증시가 하락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왜? 부채한도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되면 누구로 인해? 무디스의 압력으로 인해. 그래서 무디스가 시장 하락의 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냥 압박을 넣어주는 존재인 거고 분위기만 형성해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TJ 잔고란 간단하게 재무부 통장이에요. 예,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냐? 얘는 맨날 이거를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통장 잔고에는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2분기 기준이 8,5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있죠? 예, 4,960억 달러 있습니다. 한참 부족하죠. 뭐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채울 돈이 없어서 그래요. 채울 돈은 어떻게 해야 돼?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누가 사면은 그 돈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나라에서 쓸 돈입니다. 근데 채권 발행이 지금 안 됩니다. 왜?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서. 그래서 있는 돈 지금 아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결국엔 얘네들은 8,500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고 했으면 이만큼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적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나는 마음이 편해. 왜? 뭐 1,000만 원 있어야 나중에 내가 월세를 잡더라도 보증금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정말 아프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난 1,000만 원은 꼭 유지를 할 거야 라고 사람들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는 8,500억 달러는 있어야 내가 조금 마음 편할 것 같아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매번 맞춰놔요. 근데 지금은 못 맞춰놓고 있는 거고 맞춰놓을 수 있는 이 채권 발행이 가능만 해지면 분명 이거를 맞추기 위해 돈을 여기다가 쏟아 부을 겁니다. 몇 순위로? 1순위로. 그 어디에 돈을 넣는 것보다 이 통장을 채우는 거에 1순위로 놓일 겁니다. 당연하죠. 나라의 통장이 비어가는데 이걸 채우는 게 먼저죠. 이게 뭐 개인의 통장도 아니고 나라의 통장인데요. 그래서 6월 TJ 잔고 목표치는 8,500억 달러로 부채한도 협상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무디스 때문에 3,500억 달러 이상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넣는 동안에는 시장 수급이 빠지고 없고 부재되고 눌림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서 잔고는 지금 계속 하락 중이고 협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돈이 단기간에 TJ 잔고로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럼 그때 흔들릴 확률이 높고 그때 국내 증시에 더 압력을 넣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기가 아마 6월에서 7월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하방 압력이 세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10% 밀릴 거다. 예를 들어 그럼 10%까지 안 밀리겠죠. 5% 밀리고 말겠죠. 이런 겁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의 요인은 더 미냐 아니면 덜 미냐 이거의 요인인 거지 얘는 사실 이 급락 자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아니다. 이거를 보다 하락을 더 시키냐 덜 시키냐의 원인이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빠르게 좀 협상을 진행할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징조 중에서 하나가 뭐였죠? 중국 반도체 칩이었죠. 화웨이랑 샤오미 AI 칩이에요. 샤오미가 모바일 기기용 자체 개발한 반도체 집적회로 그러니까 반도체 모바일 칩입니다. 그래서 엑스링 이 5원을 5월 하순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5월 말에 공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자체 개발 모바일 칩은 자체 개발한 반도체로 고가 모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칩을 자체적으로 계속 보면은 이 개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상당히 지금 위협적이죠. 엔비디아를 내가 넘어서겠다. AI 칩을 개발 중입니다. 자체 AI 칩. 근데 옛날 같았으면 좀 가소로웠을 거예요. 야 너네가? 라고 했겠는데 요즘에 중국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거 보면은
아, 진짜 가능성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 현실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했으며 5월 말에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언제 나와요? 5월 말에서 늦어도 한 6월 초쯤엔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게 성능이 좋잖아요. 그 미국이 견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얘네 만들었다고 미국이 박수 쳐줍니까? 야, 너네 기술 좋은데, 능력 좋은데? 안 그러겠죠. 위협적이면 공격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위협적이라면 미국이 공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볼게요. 2분기 GDP 성장률을 2.5%로 전망을 합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우 모델이 2분기 성장률이 한 2.5%는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제시를 했어요. 왜냐면 1분기가 마이너스 0.3%였으니까 2분기 2.5% 성장이면 괜찮은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8일에 2.3%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상향을 시켰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2분기의 성장률이 상당히 뭐 2.5%까지 나올 것 같다 전망하는 거죠.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3.3%에서 3.7%로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오를지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대비 2분기에 긍정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뭐 2분기가 당연히 1분기에 사재기를 했으니까 2분기 좀 덜 사지 않겠어? 그럼 GDP가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분기에 사재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4분기에 쓸 물량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번 2분기에 싹 쓸어 담아야 돼요. 아마 그래서 예상보다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예측했던 2분기 사재기가 시작된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 5월 이 관세 유예를 하자마자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300%가 늘었죠.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뭐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아직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발표됐죠. 방금 전에 2.5% 2분기는 플러스예요라고 나왔습니다. 1분기 사재기가 아마 1분기에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2분기도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부채한도 협상이 빠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급락폭이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부채한도 협상이 빨리 진행되면은 뭐 10% 빠질 게 빠르게 안 되면 한 5%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되더라도 영향을 줄 거긴 한데 지금 6월, 7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전히 5월 16일부터 6월 초까지 저는 이때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핵심 이슈가 해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5월 16일부터 6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게 부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반도체 규제, TJ 잔고, 부채한도 협상, 국내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저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냐가 영향을 줄 듯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품이 뭐가 있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위험하고 리스크하고 그럴 때는 전 차라리 ETF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3, 40%까지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밑에서 좀 안전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기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증시 리스크가 나올 때는 안전한 코스피 ETF를 기준 가격에 따라 매매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가격도 알려드려요. 237350 코덱스 코스피 100입니다. 이거는 곱하기 2배도 아니고요. 그냥 코스피가 1% 올라가면 1%를 따라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25,000원 이하부터 마이너스 5%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000원부터. 크게 빠지더라도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승률 높게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벌어요가 아니라 마이너스 5%씩 한 3, 4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승률 높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인버스 투자, 하방이 베팅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상방을 노리기 위해 저가 매수를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저랑 같이 시장이 어디가 저점인지 어느 구간이 가장 안전한 구간인지 계속 유튜브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종목이나 추천하지 너는 왜 이런 영상이나 찍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드는 생각,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대응을 알려주고 나누는 것 뿐입니다. 왜 이러냐? 이유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하려는 대응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과 제 드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 알려드려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려는 행동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코스피백은 이 237350은 25,000원 이하부터 저는 관심을 가지시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해됐습니다. 아까 전에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뭐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무료거든요. 근데 뭐 이메일 같은 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데 개인 식별용으로 저희가 쓰는 거고요.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다 나눠드립니다.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0일, 19일, 16일 그 다음에 뭐 15일, 14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